검사들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집단 행동한 검사들, 집단 행동한 검사장들 지금 평검사로 전보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검사장 18명 징계를 검토 중이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다. 그러면서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평검사로 보내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. 예. 네,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넘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. 예, 기본적으로 필요한 얘기긴 한데 약간 좀 정무적인 부분을 좀 정무적인 지적하고 거. 싶어요. 어떤 거요? 예. 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한다. 일단 네. 강등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검사의 계급은 2개밖에 없어요. 검찰총장, 검사. 검찰청법에 딱 그렇게 네, 딱 2개밖에 없어요.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요. 갓 임관한 평검사나 서울고검장이나 같은 계급입니다. 똑같아요. 예.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검사장을 하다가 뭐 평검사 직책으로 오든 평검사 직책으로 하다가 서울고검장도 이론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. 예. 이론적으로는 예. 그냥 그 수평적인 전보인 네. 거죠.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는 검사장이라는 보직의 범위를 만들어 갖고 이걸 마치 승진제도처럼 운영을 해왔어요. 사실 부적절한 거죠. 그렇네요. 그러니까 네. 직급은 딱 2개인데 검찰총장, 검사 이 2개인데 그렇죠. 직위 그걸 가지고 승진하고 뭔가 급이 올라간 것처럼 예. 봤네요. 승진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외압에 취약해지는 구조를 낳습니다. 왜냐하면 승진하려고 윗선에다가 이제 막 목매고 잘 보이려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래서 사실 검사의 계급을 2개로만 남겨놓은 거예요. 승진 없다. 소신껏 일해라. 이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검사장 보직 범위 이런 건 없애가지고 네. 검사장도 하다가도 그냥 다른 직책으로 갈 수도 있고 딴 거 하다가도 검사장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오히려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걸 주장을 해왔고요. 네. 법원을 보면 법원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법원엔 법원장 하다가 예. 일선 판사로 갑니다. 그렇잖아요. 그렇네요. 예, 심지어 그 대법원장 후보였다가 지금 탈락한 예전에 그 이균용 후보였던가? 예, 대법원장 후보였는데 예. 지금 일선에서 판사하고 있어요. 예. 검사는 그게 사실상 안 되고 있었죠. 거죠? 예, 그러니까 판사는 판사하다가 법원장도 했다가 다시 판사했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. 굳이 이거를 이번에 뭐 항소포기 반발 사태 이것과 결부시켜 가지고 마치 보복성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필요가 있냐는 네. 거죠. 그냥 옳은 일은 옳은 일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. 네. 그렇네.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뭐 지금 딱 이 시점에 그게 좀 나와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검사들 아니 공무원들인데 왜 이렇게 집단 행동해? 근데 왜 아무런 뭐 처벌이나 이런 걸 징계를 안 받아? 이런 의구심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. 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집단 행동에 걸맞는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고요. 네, 그것과 별개로 검사장 보직 규정 없애가지고 그냥 평검사나 검사장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네. 그건 원래 필요한 일입니다. 괜히 이걸 가지고 그 저 반발하니까 보복하듯이 이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게 좀 정무적으로 이상해지잖아요. 네,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, 그냥. 네. 아무 상관없어요. 네. 네.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여기에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또 그거대로 뭐 징계든지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죠.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검사들의 집단 행동도 집단 행동이지만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를 할 때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조작 수사 정황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번에 정영학 녹취록 관련된 의견서 정영학 쪽에서 낸 걸 보니까 녹취를 해서 그게 뭐 사실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정영학 녹취록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영학이 자기가 속기사 써가지고 풀어서 낸 그 내용과 검찰이 따로 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. 중요한 부분들이. 굉장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굉장히 충격적인. 충격적이에요. 정영학이 푼 내용. 충격적이에요. 그다음에 1기 수사팀이 푼 내용. 그거는 뭐 어떻게 동일한데 2기 수사팀 바뀐 다음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 달라. 예,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장동 일당을 이제 사기꾼이다,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왜 민주당은 범죄자 편을 드냐, 대장동 편을 드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그런 범죄자를 응징하는 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검찰이
녹취록을 막 조작합니다. 이상해요. 왜 조작을 했을까요? 사실 이거예요. 2년 동안 이재명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털었잖아요. 원래 수사라는 것은 뭘 따라가야 되는지 아십니까? 수사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증표가 있어요. 증거예요. 증거. 네, 증거를 따라가야 됩니다. 예.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면 그 수사는 탈이 안 나요. 무리하지 않습니다. 근데 항상 탈이 나는 수사는요. 사람을 따라가는 수사예요. 네, 이재명 딱 표적을 정해놓고 저기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증거는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야, 우리는 이재명으로 가야 돼. 네, 그러면은 이제 증거도 조작을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사람에 맞추니까 그렇죠. 사람에 맞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범인임을 입증한 증거가 안 나와요. 네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조작을 하는 거예요. 사람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뭐 재창이 형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그걸 정진상 실장이라고 막 바꿔놓고 위례 신도시 나오는 걸 윗 어르신들이라고 바꿔놓고 용남 용의하고는 이렇게 추가했어요. 용의하고라는 글자는. 예, 그건 심지어 없는 거를 만들어내기도 없는 걸 추가해버리고 하고. 김용 전 부원장을 뜻하는 걸로 보이는 용의하고. 그러게요. 그런 거를 하고 심지어는 뭐 사람 불러다 놓고 이거 말 안 하면은 네가 말하면은 그 부분만 딱 환부만 도려내는데 말을 안 하면 칼 가지고 와서 네 배를 다 갈라갖고 내장 다 드러낸다. 이게 검사예요, 조폭이에요. 깡패요, 깡패. 그렇네요. 그럼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이건 검사와 범죄자의 대결이 아니고 조폭과 사기꾼의 대결인 거예요. 거기서 조폭이 항소하겠다고 막 들고 와요. 그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?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보면은 저는 항소 제기하든 포기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.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시켜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 이 사건에선 조작하고 협박한 검찰이잖아요. 예, 그렇네요. 깡패가 항소하겠다고 하는 거를 받아줬어요. 예, 그냥 가만 놔둬요. 참. 그러니까 이걸 수사했던 검사들, 뭐 강백신 검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어미준 검사가 이렇게 해명했더라고요. 검찰은 당시 여러 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했고 속기사들은 각자 들리는 대로 이걸 활자화했다. 조작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왜 웃으세요? 속기사가 해오면은 검사는 얘 그거 받아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법원에 그냥 내는 거예요. 그렇게 합니까?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까? 말이 됩니까? 속기록이 무지하게 많기는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,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은 조금 덜 확인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. 재창이 형을 정진상 실장으로 바꿔놓는 거. 용의하고 그 김용 대변인 말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다가 또 뭐 있습니까? 위례 신도시의 윗 어르신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? 그 검찰에서 당연히 뭐 이재명 시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? 수뇌부들. 예,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. 범죄 사실 입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. 그렇죠. 이거를 검사들이 안 걸렀다고? 안 걸렀으면은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사악한 거죠. 그렇네. 이거 참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검사의 해명이다. 그럼요. 예전에요. 일본에서도요. 우리 검찰이 지금 일본 검찰을 모델로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. 개수를 했으니. 오사카 지검에서요. 거기서 비슷한 증거 조작 사건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요? 예. 플로피 디스크의 공무원 무슨 뭐 비리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날짜가 문제가 됐었나 봐요. 파일에. 날짜를 며칠만 땡겼어요. 검사가. 그게 나중에 드러나 가지고요. 어떻게 됐어요? 당연히 그 사건은 무죄가 나왔고요. 그 조작한 검사는 구속됐습니다. 구속이 됐다. 그리고 막 이걸로 아마 저 일본 검찰총장이 막 사퇴하고 난리가 났었어요. 거의. 우리나라는 이렇게 검사들의 조작 정황 의혹 또 연화 술 파티 의혹 이런 것도 나와도 조용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물론 지금 감찰과 뭐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어떤 결과 나올지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. 그렇죠. 김학의 사건도 그냥 유황무에 넘어가 버렸고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심지어 일본 검찰도 검사가 구속되고 뭐 총장이 사퇴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도 당연히 똑같이 감찰하고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해야지 검찰이 이제 다시 정의로운 조직으로 이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냥 깡패 사기꾼 집단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, 검찰이. 우리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라도 감찰해야 됩니다. 수사해야 되고. 수사해야 된다. 명예를 위해서라도. 정광석님이 이제 하다 속기사 핑계 대냐 이렇게 꼬집어 주셨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
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제 뭐 임태훈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박정훈 대령 잡아간 사람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일한다. 이 얘기가 좀 나와요. 예.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. 최달령 군검사 사실은 네. 저희가 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예, 최달령 군검사라고 있습니다. 국방부 감찰단에요. 네. 그분이 뭘 한 사람이냐면 인지서, 범죄 인지서에 이름이 등장해요. 예, 그건 뭐냐면 수사 아주 초기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집단 항명 수괴로 수사를 시작할 때, 네. 예, 그때 관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 군검사입니다. 예, 그리고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때 국방부에서 막 실랑이 벌이고 그랬잖아요. 네. 막 무슨 구인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맞아요. 그때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뒤에 서 있었던. 예, 서 있으면서 뭐 이렇게 막 카메라 뭐 이렇게 오지 말아라, 뭐 해라, 공무집행 방해일 수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 인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뒤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그렇게 뭐 드러나질 않았어요. 예, 그래갖고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김동혁 군검사, 연보영 군검사, 김민정 군검사 이 세 명이 이제 사실상 공소 유지를 쫙 했기 때문에 네. 예, 이쪽이 주 타겟이었죠 저희한테는.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? 대통령 경호처에 있다는 거예요. 이거 좀 이상해 보이네요.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시기에 네. 약간 보은성 인사 비슷하게 대통령 경호처에다 이렇게 딱 알박기 비슷하게 넣어놓은 형국이 돼버렸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박정훈 대령을 불법적으로 막 구인하고 감금하고 수사를 하고 표적 수사하는데 관여를 한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경호하는 그 용산의 최측 그 지근거리에 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이걸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거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사실 뭐 변호인단도 많이 놓치고 있었으니까. 예. 여기에 대한 조치 바로 잡는 게 좀 필요하다.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대통령실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이 사안을 이제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김규현 변호사 오늘 좀 아침에 이슈, 특히 오늘 토론을 또 준비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이기 때문에 결기가 좀 느껴지고 결의에 찬 표정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예, 뭐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뭐 최혜병 사건 하면서 100분 토론 막 이런데 좀 불러달라, 네. 종편 불러달라.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이제 민주진영 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, 이게 잘못됐다라는 네. 거에 대해서. 그래서 사실 이분들한테 더 설득 안 해도 돼요, 제가. 뭘 설명하겠어요, 이미 다 알고 계신데. 다 알고 계시죠. 예. 예.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. 예, 중도에 계신 분들 뭐 맨날 저 YTN이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거 약간 보수 이쪽 여기 거기 계신 분들 이분들은 아예 종편에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그렇죠. 하신 분들. 그분들 이제 오마이 TV 안 보잖아요. 네. 예,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잘 안타깝습니다.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. 제가 저기 나가가지고 내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걸 네. 했는데 지금까지 저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. 그러다가 이번에 예, 이번에 처음 토론하는 겁니다. 네. 예, 그래가지고 예,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투로 네. 중도층 분들이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투로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6시 30분입니다. 6시 오늘 30분 오늘 토론 이제 주목해보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후기 비하인드 못다한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현안 정리해봤습니다.